예, 안녕하십니까. 찐호빵입니다. 저희, 다시 또 환율이 고환율이 돼서, 그거 좀 관련해서,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국이 이제 내외 환경이 좀 녹록한 상황은, 아닙니다. 근데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지금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, 뭐, 이, 뭐 너무 좋죠. 예. 이렇게 너무 좋은 것도 있습니다. 근데, 어쨌든 환율은 지금 좀 안 좋고요. 환율하고 이제 저성장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좀 큰 상황입니다.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, 근데 이제 왜 환율을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, 이런 좀 힘든 상황이 뭔가 잘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나오는 게 이제 고환율로 이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게 또 오랫동안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점입니다. 좀 긍정적으로는 최근 환율 안정화 시기를 한 4월부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. 뭐 정부 쪽의 의견인데요. 그때까지 버티면 좀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죠.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은 갖고 있습니다. 한 4월부터는 좀 어,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4월은 아직 2달 반이 남았죠. 지금 1월 중순이 좀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2월, 3월이 있는데, 그때는 이 동안은 뭐 괜찮을까요? 아마 이제 수출 대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고,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, 이제 좀 내수 위주의 기업들과 이제 서민들의 삶이 좀 문제입니다. 이게 관련해서 이제 4월까지 좀 좋다고 하는 측면, 뭐 긍정적인 측면의 정부 인사 언론 인터뷰가 며칠 전에 한 것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좀 일부 뽑아 보자면, 질문이 이제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올랐다. 그러니 답변이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,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뭐 해외 순자산이 쌓이고 있다.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올해 환율 전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, 이거와 더불어서 좀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4월부터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해서 WGBI입니다. 이게 이제 어, 뭐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좋은 뉴스인데, 전 세계 거대 연기금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지수입니다. 여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는데 한 70조에서 90조 규모의 자산이 이제 한국 국채를 무조건 사야 되는 뭐 패시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이제 늘어난다는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다는 말이고,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외화 보유액 감소해서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요거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, 정부 측의 답변이 환율 시장이 불안해지면 미국에 돈을 안 보낼 못 보낸다고 이제 여러 번 말했다. 그 하워드 러트닝이라는 미국 상무부 장관 이제 무역 협상할 때 관세 협상할 때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, 이 사람하고 협상할 때도 우리나라 쪽 정부 인사가 외환이 흔들리면 어, 어 아무 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즉 돈을 안 줘도 된다는 의미 같은데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, 걱정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4월까지 버티면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, 오히려 우리 환율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미국 투자를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결국 환율이 안 좋은 것도 이런 식으로 미국에 투자할 돈이 안 나가니 뭐 걱정이 없다는 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좀 어, 얘기를 하였습니다. 저는 뭐 요거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,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오히려 지금은
그것도 환율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더 위험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4월까지는 좀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이 외환 시장이 안 좋아진 것을 미국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, 실제 그렇게 미국에서 허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위험해지면 통화 스와프라도 또 혹시 바라고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정부나 우리나라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라고는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다 희망 회로를 돌렸다라는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어, 어떨까요? 그리고 만약에 4월이 되기 전에 지금 환율보다 더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1,500원까지는 안 갔지만 1,470원대,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1,500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, 그게 좀 의문이고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.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K자형 양극화라고 하죠. 수출 대기업 잘 나가고 내수 서민이 힘든 어떤 이런 임계점이 왔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수출 대기업 실적으로 2025년 성장률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보탬이 된 것도 있습니다. 근데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환율이 좀 오른 측면도 있죠. 물론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재정 확장으로 인해서 어, 만약에 1,500원을 돌파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가게 돼버린다면, 그 아까 말씀드린 4월에 WGBI 이것이 등장해도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어, 회의적이라는 어떤 측면이 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2월이나 3월에 1,500원을 훨씬 돌파하는 것이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할까요? 이거는 이게 수치 상승이 아니고 어떤 신뢰의 좀 위험성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음, 이게 이 1,500원 저지선이 뚫리면 어떤 시장에서 더 높게 갈 수도 있다는 좀 공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달러들을 조금 더 계속 사재기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주식시장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. 사실 뭐, 근데 만약에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, 뭐 대형 주식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주식들이 어느 정도 올라도 원화 가치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뭐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그 WGBI 이것이 어, 4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환율이 더 많이 올라버리면 뭐 약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어,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이제 환율에 대한 방어력이 공격력을 이제 못 이기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. WGBI 추종 자금은 기계적으로 들어온 수동적인 패시브 자금인데, 이 환율이 더 많이 오르면 그 전에 이를 보고 뭐 탈출한다고 표현할까요? 능동적인 자금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불을 끌어 어떤 소방차가 왔는데 이미 불이 산 전체로 많이 번지게 되는 현상, 이게 좀 최악의 케이스입니다.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은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.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외국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 미래 청사진이 구조적으로 좀 더 필요해 보이고, 이와 함께 친기업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